586 종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위한 숨통 트이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뭐 1월 달 들어서 벌써 6발을 쐈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2018년 이후로 안 하고 있었던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탄도미사일 자기들 말로는 안 했다 그래요. 장거리 탄도미사일 얘기할 텐데 자기들 말로는 그걸 재개하겠다.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위기 상황의 고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그냥 살벌하죠? 이제 4회에 걸쳐서 6발을 쏘았습니다. 네? 4회에 걸쳐서 6발을 쏘았습니다. 4회에 걸쳐서 6발. 네, 예. 뭐 간단한 건 아니고 네네. 굉장히 의도된 또 자기들의 시그널을 보낸 도발이었습니다. 네네. 한번 일단 도발 일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5일날 극초음속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또 뭐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게 뭐 극초음속이 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맞았고 그다음에 11일 날은 바로 이어서 이제 이건 맞는 거야 이러면서 극초음속 한 발을 쏘았는데 음속 10배 네. 극초음속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14일 날 이스칸데르 두 발을 쏘았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극초음속은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이 선회형 그 탄두입니다. 그리고 17일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에이테컴스 그 두 발을 쏘았습니다. KN 이스칸데르는 KN 23이고 북한형입니다. 네. 그다음에 에이테컴스는 KN 24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7일 날은 정확히 굉장히 의도된 대로 말하자면은 발사 지점하고 우리 저기 평택의 미군 기지하고의 정확한 거리를 맞춰서 두 발을 쏜 걸로 해서 상당히 이 도발적인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예. 네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제 네.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이 사실은 그 미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단 스톱이 됐었거든요. 네네. 이걸 재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과 유엔과 또 중국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네네. 남북한을 넘어선 네. 게임이 소위 말하자면 미사일 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일단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좌절됐는데요. 예, 예. 그걸 잠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북한 이제 1월 20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네네. 또 그 전에 도발도 있고 그래서 북한 미사일 개발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이건 뭐 큰 건 없습니다만 사실상 그 북한에 대한 제재는 강력한 제재는 계속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또 심상찮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카자흐스탄 사태도 있었고 또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그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북한 미사일 개발 관련자라 그러면 뭐냐면 뭐 중국인, 러시아인, 북한인 예, 예.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미국이 추진했었는데 예, 예. 그것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좌절됐거든요. 근데 예?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제재해도 효과가 미미하다. 뭐 그 거의 뭐 살인자, 깡패 같은 자들인데. 그렇죠. 그 개인 그거 제재해봐야 유엔 제재해봐야 효과 미미하다. 예, 예. 이미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17년 트럼프 집권 원년에 다 됐죠. 그 당시에 그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의 눈부신 활동에 의해서 예, 예. 안보리 결의 2371호, 그렇죠. 안보리 결의 2375호,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서 이미 제재가 돼 있고 예. 그 제재 때문에 북한이 지금 사실 숨도 못 쉬었던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 북한을 내놓고 지원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또 개성공단도 이것 때문에 다시 재가동을 못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2371호는 뭐냐면 북한의 석탄, 철광, 납,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예. 북한 무역은행을 제재하고
북한이 해외 다른 나라로 파견해 놓은 해외 노동자 이게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데 39호실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해외 노동자의 숫자를 증대하는 걸 금지시키는 게 이게 이제 봄인가 그렇게 돼요. 저거가 2071호가 그리고 이제 늦 여름부터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게 연달아 두 개가 나옵니다. 2375호, 2397호. 네. 75호는 원유 정제유 수입량을 제한하고 합작을 금지하고 직물 수출을 금지하고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 있는 해외 노동자도 다 불러들여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97호는 원유 정제유 수입량을 더 제한해서 연 50만 배럴로 더 제한하고 식료품, 기계, 전기장치 수출을 금지하고 2375호 발효 후에 북한 해외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24개월 이내에 환수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한 7, 8개월 동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예 노동이고 그다음에 그 북한 김정은의 그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재원이 한 6, 7개월 만에 스톱이 되고 네, 뭐, 그 뒤에 이제 효과가 나타났죠.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수입이 일단 목이 확 졸리니까 에너지 수입 목 졸리고 그러니까 수출도 수출 다 목 졸라 놓고 해외 노동자 파견 못하게 해놓고 그래서 2017년 저 세 개의 제재가 저 세 개의 제재가 눈부신 성과예요. 그렇죠. 저것 때문에 문재인이 햇볕을 못 핀 거야. 햇볕을 못 핀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저기 그 평창에 왔다가 하면서 무슨 컨테이너 말레만 평화 컨테이너 박스에 뭐 잔뜩 실어서 보내는데 거기 뭐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실어서 보낸 듯 만들 실제로 중요한 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를 하고 뭐 햇볕을 바람을 잡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이후로 북한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될 요소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가 볼 때 이제 북에 저런 그 연달아 있는 저기 그 이제 이런 도발이 저게 북의 내부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 또 우리 뭐 남북한 이렇게 이 사자 역학을 볼 때 중국이 가장 지금 드라마틱하게 큰 변화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고 우리 눈에는 그게 중국이 보입니다. 중국의 자극 혹은 지원. 그러니까 중국 기술, 중국 무기, 중국 명령. 북은 그거 실행한 거다 그냥. 그렇죠. 거꾸로 반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미 국무부에서도 그런 거 거론했었는데 뭐 거기에 쓰이는 무슨 뭐 내열 무슨 소재 뭐 이런 거 기술 이거 러시아에서 들여온 거다 뭐 미국 국무부가 그런 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의 기술과 부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오리지널 극초임속은. 자, 오리지널은 러시아에서 만들었죠. 근데 중국이 이미 무기화를 했어요. 자, 북한과 관련된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극초음속이 이 이제 원천 그 기술은 러시아에서 왔고 러시아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무기화를 했고 그다음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하고 연관이 된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도발의 대행을 시킴으로써 중국의 그 대미 시그널을 지금 보내는 중 아닌가 그렇게 봐요. 자, 이거 그러니까 하나는 확실한 건 이거는 내부에서 못 개발한 거다. 그렇죠. 완제품 들여다가 쏜 거다. 그렇죠. 발사 대행업인데 자, 완제품을 누구로부터 들여왔고 누구 명령에 따라서 쐈냐. 그러면 러시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왜 백모 세뇌 탈출에 조백만 이게 중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냐. 러시아는 연막. 지금 그런 대응을 시킬 수 있는 전력도 있고 거의 식민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국이고 그다음에 평양은 평양대로 지금 죽을 지경으로 다급하고 저기 식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견디다 못해서 지금 이제 도발 대응을 다시 재개를 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한이 죽고 사는 건 중국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말을 듣는 애야, 쟤는. 그런데 미사일은 중국에서 들여왔거나 러시아에서 들여왔어. 근데 걔는 중국 말 듣는 애야.
그럼 미사일은 당연히 중국서 왔고 중국 명령에 의해서 때린 거죠. 그리고 극초음속 기술을 가지고 평양에서 혹은 북한이 그걸 뭐 다시 제조하고 조립하고 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다른 질문으로. 근데 왜 미 국무부는 자꾸 러시아의 냄새를 풍겼다고 봐요? 그거 지금 중국이 완제품을 주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충돌이 불가피하죠. 충돌 불가피하니까 네. 몇 구리로 빼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닌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강도 조절이지. 그렇죠. 강도 조절. 이거 중국제야. 네. 중국 명령으로 발사했어. 미 국무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미국이 중국을 패야 되거든. 패든지 아니면 네. 중국이 더 큰 도발을 하든지. 예, 둘 중에 그렇게 하나죠. 된다고. 네. 그러니까 강도 조절하느라고 네. 서로 선수들끼리 네. 뻔히 러시아제 아닌지 알면서도 네. 아 러시아에서 이러저러한 기술을 저기 밀수하려고 접촉한 정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찾아빠져 그렇게 뭐 있는. 믿거나 말거나 추정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중국인데 저희 눈에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번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1월 달 들어서 불과 뭐 이제 6일, 5일부터 쏘기 시작해서 한 보름 만에 6발 쏘고 야, 우리 말이야 핵실험 다시 할 거고 뭐 이런 도발을 하면 이게 선거판에 윤석열한테 유리해요? 이재명한테 유리해요? 한 80%는 윤석열한테 유리하죠. 윤석열한테 네. 유리하죠. 그럼 중국이 왜 이재명한테 불리한 짓을 이렇게 하는 거야? 우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다음 대권 판도에 대한 중국식 판단을 윤석열로 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 될 거다.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도발 안 해도. 도발 안 해도 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남쪽을 영향권으로 넣는다는 넣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플랜이 조정되어야 될 거다. 네. 그리고 특히 윤석열은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또 바로 말하자면은 이 한국의 대외 그 동맹과 그다음에 국제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선을 한미 동맹을 상수로 하고 그다음에 선진 문명 국가들과 같이 외교를 하는 네. 가운데 7월 14일 발언. 예, 7월 14일 가운데 중국과 수평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리고 네. 사드 배치 우리 주권 사안이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5년 동안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의 그 권력이 될 수도 있다.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자, 보세요. 1월 5일이 예. 1월 5일이 얘들이 처음 이거 쏜 날인데 예, 쏘는 준비는 중국 같으면 미리 다 해놨을 거라고 그렇죠. 배치를. 그냥 버튼 하나 누른 거예요. 야, 쏴. 그렇죠. 시그널 한번 보내면 쏘는 거라고. 국내에도 좀 재미있는 게 그런데 있죠. 국내 정치가 1월 5일이 굉장히 재밌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김종인이 쫓겨난 날이야. 그리고 김종인이 쫓겨날 거라는 소문이 1월 4일에 돌았고. 그 이야기는 그리고 1월 5일 날, 1월 6일 날에 의총이 이미 1월 4일에는 거의 정해져 있었고. 그렇고. 그러니까 이준석 군기 잡는 의총. 그렇죠. 예. 이준석 사실상 사형집행한 의총이 사형집행하면서 한 의총이 1월 4일에는 이미 그러니까 1월 4일로 돌아가 보면 그날 김종인은 나가리고 그 다음에 의총에서 이준석은 군기 잡힌다. 라는 그림이 나왔다고요. 그럼 중국 애들이 빠른 게 그럼 이건 윤석열이 먹는 판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 윤석열이 먹는 판이면 윤석열 후보가 먹는 판이면 어차피 대한민국은 자기들 손아귀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된다. 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북한 굳히기 하자. 뭐 이런 계산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마이크로하게 지금 우리 저 한국의 어떤 국내 정치 부분을 고려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한반도 상황 고려하고 하는 짓이죠. 이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역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었거든요. 말하자면은 김종인 씨가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국에 말하자면 국힘당이든 뭐 더불당이든 혹은 조중동이든 그 애매하게 가지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이 매개 고리가 하나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매개고리 끊어져 나가죠. 왜냐하면 그렇죠. 김종인, 이준석은 조중동이 띄워준 그렇죠. 깡통 정치 스타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특히 조선중앙이 조선중앙이 평양의 조선중앙 방송만큼이나 친중적이잖아. 그렇죠. 사실은.
본질이.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김종인이 쫓겨나고 윤석열이 자기 칼라대로 가면은 이건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국 손아귀에서 좀 벗어날 것 같고 이러니까 먼저 이럴 바야 우리 저기 안방인 북한을 확실히 굳히자. 예, 예. 이게 심상정 논리랑 좀 비슷해요. 그렇죠. 뭐 심상정이 이거잖아. 어차피 윤석열이 먹는 판이면 내가 왜 중간에 그만둬야 되냐 이거거든. 그렇죠. 차라리 내가 완주를 해서 우리 정의당 기반을 좀 단단히 해놓는 게 낫다. 자, 어차피 그럼- 윤석열 먹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시진핑과 심상정의 닮은 꼴이야 여기서. 자 오늘 아 죄송합니다, 심 의원님. 제가 좀 오늘 너무 인격적으로 못 올까 맞는. 현재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이 말하자면 중국의 시진핑의 이 대한 정책 문제를 넘어서서 네. 시진핑 자체의 문제가 우리 한국 정세 변화하고 연관되어서 상당히 뭔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압박감이 있죠. 예, 그 중국 자체를 보면 일단 예. 중국은 지금 황제 체제 무한 강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황제가 당을 지배하고 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가 인민을 지배하고 그렇죠. 이 그 지배 사슬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강화하는 방법이 펼쳐지는 지금 상황은 뭐냐면 경기 침체 무지하게 심각하고 네. 올해 뭐 4%도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 드는데 예. 영구 숙청 그다음에 인민들에 대한 동물농장식 예. 통제 제어 예, 강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깥의 외부 세계와의 긴장, 그러니까 긴장이죠, 도발 도발이죠. 긴장 강화. 근데 이제 외부 세계와의 긴장에서 연달아 지금 한 번 이제 개망신했고 사실은 스리랑카에서 개까였고요. 까였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완전히 당했고 푸틴한테 엎어치기 당하고 못 걷기 당하고 뭐 난리가 있어 거의 목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대만은 막 그 여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야 시위를 좀 해봤는데 택도 없고 왜냐면 대만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인류 전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볼 필요가 대만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북한을 내세워서 도발을 하면 중국은 나 도발 안 했어 하고 빠져나갈 틈이 있는데 또뭐또 거중 조정도 할 수 있고 네, 나중에. 근데 대만은 이거는 도발을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도발에서 1cm만 더 나가면 뭐냐면 대만 침공이에요 이제. 그렇죠. 침공이 되죠. 예. 그러니까 대만 본토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문도 같은 근문도 거, 그렇죠. 저기 그 fujian 쪽에 붙어 있는 거, fujian 쪽에 대만에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확전이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나중에 가서 아 나는 안 했어 뭐 이렇게 그거 안 돼. 뭐 빠져나갈 틈이 없는 벼랑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만은 벼랑에 서서 한 발 더 디딜까 말까인데 못 디디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평양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미국과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면은 중국 인민들이 더더욱 위축이 되죠. 까불지 못해. 예.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을 통제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예. 우리 스케이프코트라고 그러죠. 근데 예. 큰 제가 이제 양의 피를 보지 않고서도 양을 지금 딱 그냥 재단에 올려놓고 밖에 시끄러워, 되게- 밖에 도발 이제 예. 뭐야 외부적인 지금 크라이시스가 있어라고 하는 사인만 보내도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 남북한이 이게 불쏘시개라고요. 지금 그럼요. 이 지정학적 구도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불쏘시개 쓰고 싶어서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또 우리가 미국 차기 문제도 대통령을 있죠. 제대로 뽑지 않으면 예. 이재명이는 딱 대한민국을 싸갖고 시진핑 황제 각하 여기 불쏘시개가 있사옵니다. 불을 마음 놓고 지르시옵소서 이럴 인간이야. 이재명 씨 욕하듯이 하면 재밌겠네. 아. 그 거꾸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데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무관한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한 1년 동안 1년도 안 됐죠. 뭐 11월 이제 6일이면 중간 선거가 되는데 그 사이에 아주 약체 바이든을 놓고 지금 시험대에 올려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 선거에서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중국은 미국에서 무슨 일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백모성이 얘기해도 MTR 대승한다라고 하는 중간 선거에서 네. MTR이 올해 11월 선거에서 뭐 바이든 민주당 대패. 대패.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내년 1월 3일 새로
새로 연방의회가 소집될 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 공화당 트럼피즘이 타겟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이 다시 재활돼서 맹공이 시작될 겁니다. 의회 주도의 예, 예. 중국 맹공이 시작될 거다. 저는 그래서 2023년 1월 3일을 세계 제3타 대전 발발일이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예, 그날 세계 대전 제대로 이제 불붙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옛날에 저 뭐 네. 우리 저기 유럽에서 뭐 탱크 비행기 쏘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체제의 모든 것이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혼합이 된 방식의 긴장과 충돌과 거의 전쟁이 시작이 될 그런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예, 예. 거기다 더 재밌는 건 이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중국만 아는 게 아니라 백모도 알고요. 전 세계에서 다 알죠. 전 세계에서 다 알고요. 미국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 이게 이제 늘공들이거든. 늘공, 전문가 무시무시한 늘공 전문가 공룡 집단인데 여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공 이 공룡들은 늘공 공룡 집단은 늘공무원이죠. 전문가 얘들은 이미 바이든은 안중에도 없을 거라고 내년 1월 달에 들어서게 될 이 MTR 주도의 의회와 어떻게 자기들이 딜 칠 수 있냐를 계산할 거라. 거기서 돈 결정되고 거기서 프로젝트 결정되는 거거든. 우리 저기 포식자들의 싸움을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영역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걔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미국의 늘공 공룡들의 행보는 이미 MTR 진영이 의회를 장악한 것과 이미 이 순간에 장악해 있는 것과 비슷한 식의 행보를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내년에 그렇게 갈 게 뻔하니까 예, 올해 예. 중간 선거에서 그렇게 예. 갈 게 뻔하니까 내년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행동을 그렇게 튜닝을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 위기 중중 아니야. 네. 미국이 확 바뀌어갖고 중간 선거 끝난 다음에 중국 잡아먹겠다고 튀어나올 거가 확실해 보이고 의회가 중심이 돼서 그렇죠. 의회가 그렇게 갈 거라고 보이니까 이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 이 미국의 늘공 공룡 집단이 지금부터 이미 중국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는 야 한판 붙자는 거야. 이거 고슴도치처럼 쫙 가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그게 북한시켜서 도발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영역 표시죠. 영역 보시죠. 말하자면은 싸움 그러니까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싸움은 불가피할 것 같고 대한민국은 윤석열이가 먹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게 상당한 어. 그 싸움이 되는데 그 영역은 한반도다. 그리고 평양은 내 손에 있다. 목줄을 쥐고 그렇지. 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이가 먹어서 대통령을 먹어갖고 미국 쪽으로 가더라도 야 북한은 우리 나발이야 하고서 이제 북한에 대고 오줌을 쫙 싸는 거예요. 그게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북한을 시켜가지고 미사일 도발 계속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는 예, 메시지가 이제 한 이제 세 개쯤으로 정리되죠. 가장 큰 거는 우리 대남 메시지보다는 사실은 대미 메시지인데 그것도 뭐 바이든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미국 그 말하자면은 복합체가 있잖아요. 특히 관료. 아까 그 늘공 예. 야 북한 건드리면은 우리 가만히 안 있어. 재앙이야. 인류의 재앙이야. 인류 재앙이야. 서울, 도쿄, 너희 캠프, 엉프리, 평택 다 작살나는 거야, 임마. 그 와중에 지금 어제 저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이 하고 통일대박 팀 로저스인가 팀 로저스인가 한 친구하고 그거 했잖아요. 그 박근혜 흉내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기 북한 개방하면은 김정은이 하고 시진성에서 이런 이야기 하듯이 지금 미국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평양을 이리저리 그냥 건드려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평양 우리 거니까 함부로 허가 맞지 않고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에요. 지금 시그널. 굉장히 절박한 시그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레이건 때 소련 붕괴 공작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소련이 붕괴할 때 맨 마지막이 외환 위기로 붕괴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91년도 12월에 외환위기 와가지고 외환위기 오자마자 붕괴해 버렸잖아. 예. 손들어 버렸잖아. 그 외환위기가 왜 왔냐면은 소련이 가스와 석유를 수출하는 파이프라인이 터져 버렸어. 그렇죠. 한 8, 9년 경에. 예.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하는 예. 가스랑 석유 라인이었는데 그게 터졌어요. 동부 쪽에 가는 게. 그게 왜 터졌냐면 저도 몰랐는데 이 파이프 그 석유 파이프는 이제 뭐 산도 가야 되고 내리막도 내려가야 되고 오르막도 올라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제어 장치가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오르막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압력이 안 떨어지게 그때는 계속 가압을 해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또 걸어줘야 돼. 왜냐면 이게 너무 빨리 쏴버리면 그렇죠. 앞에가 터져버리잖아. 그렇죠. 예.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미국이 거기다 버그를 심었다는 버그를 거야. 심었죠. 몇 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원격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터져가지고 그 위성 촬영을 한 게 초거대 화산이 폭발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이 얘기는요, 제가 백모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당시에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의 회고록입니다. 이게 그 동시에 그 작업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동유럽과 독일 그 변경을 동시에 예, 시킨 그 거죠. 무렵이에요. 예, 그 무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아주 그 첩보 사보타지거든.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붕괴 유도예요. 네. 북한에 대해서 손볼 게 한둘이냐고요. 전에 그렇죠. 저기 그 단둥에서 예, 예. 단둥에서 신의주 들어오는 그 송유관 한번 폭발했던가 폭발했죠. 그렇잖아. 아, 그 저기. 그 송유관이랑 정유시설 이런 거 손보는 거거든.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사보타지거든요. 너희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가. 지금 시진핑은 미국에 대고 너희 그런 거 하지 마라. 여기 건드리면 인류적 재앙 발생하고 여기는 우리 나아발이야. 그렇죠. 우리만 제어할 수 있어. 북한은 우리 식민지야. 지금 이 시그널이야 이게. 그렇죠. 굉장히 절박한 시그널을 진핑이 아저씨가 지금 그리고 시황제께서 띄우는 겁니다. 하여튼 한 1년 전부터 우리가 이스칸데르 KN 시리즈